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의진교사 이재명 7일 남았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오후 2시면 의진교사 재판에 선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이라고 하는 불이탈을 맞긴 했지만, 공직선거법은 또 어떻게 항소심에서 벗어나 볼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의진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재명 자체도 신경을 쓰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 진술서 16자리 그런 A4 용지로 16페이지의 진술서를 넣을 만큼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재판에서 핵심적인 어떤 그 증인은 누구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이 발발발 떨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실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이 나온다고 지금 법조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의진교사 재판에는 말이죠,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김진성 씨입니다. 이 김진성 씨는 이 의진교사 재판에서 이재명과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2명입니다. 김진성 씨는 의증으로, 그 다음에 이재명은 의증교사로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 피고인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재판이 빨리 진행이 돼서 2024년 2월에 이미 피고인 신문을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하고 일단은 심리가 종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쭉쭉 더 오다가 지금 11월 25일까지 온 거죠. 근데 재판 선고는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도 하는 거고, 그날 이재명에 대한 선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와 이재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가지고 선고를 듣게 됩니다. 김진성 얼마, 이재명 얼마. 근데 우리는 이제 이재명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김진성 부분이 약간 이제 묻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기에 같이 이렇게 공동 피고인, 공동 운명체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자,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남시장이 된 것이 2010년이죠. 이재명이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에 이미 김진성 씨는 성남시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되기 전에 성남시장은 김병량 씨입니다. 이 김병량 씨의 수행비서가 바로 이 김진성 씨였던 거죠. 그런데 김병량 씨가 계속해서 만약에 성남시장을 했더라면 이 김진성 씨는 좋았겠죠. 그만큼 가까운 사이니까 승승장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김병량 씨는 떨거지가 되고 떨어지고 이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차지할 때 야비한 짓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김병량 씨도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병량 씨를 떨궈야만 자기가 여기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야로를 부렸으니 그것이 바로 김병량 제거 작전이죠. 그러니까 김병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병량한테 뭔가를 갖다가 비리를 갖다가 뒤집어 씌운다든지 내지는 파헤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분당 정자동 파키뷰 아파트 그 특혜 분양 의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KBS 최초로 PD라는 사람이 취재를 하는데, 그때 이재명이가 검사를 사칭해 가지고서 이 취재를 도와줍니다. 그것이 바로 2002년의 검사 사칭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이재명은 검사 사칭, 공무원 사칭죄, 그 다음에 무고죄로 결국은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고 별을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사칭 별을 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항상 이재명에게는 주홍 글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병량을 떨쳐내고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것은 따라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별을 달았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그때 별을 이 무고와 공무원 사칭 말고도 그 또 즈음에 또 음주운전이라는 또 별을 달고, 또 그 즈음에 공용물건 손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별을 달다 보니까 이재명은 그 당시 이미 전과 사범했던 거야.
자, 이런 자가 사실 성남시장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을 미는 강력한 세력들, 이게 바로 종북주사파라든지 경기 동부연합이라든지 이런 세력이라고 지금 믿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떴다방 세력, 이 부동산 투기 세력.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재명가 성남시장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할 때 어찌어찌 넘어갔는데 문제는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였어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불거집니다. 너 공무원 사칭했지, 너 검사 사칭했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불거지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숨기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짜느냐 이것이죠. 자기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뒤집어 썼다. 나는 모함을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문제 삼았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선관위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결국은 검찰에서 이재명을 갖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8년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권순일에 의해서 무죄로 결국 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대법원에 가가지고 무죄 날지는 모르는 그런 경우죠.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것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그래서 2019년에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이 김진성을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야, 진성아, 나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검사사칭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검사사칭 거기 내가 누명을 쓴 거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김진성이가 2019년 2월에 법정에 나가서 의증을 합니다. 근데 그 의증의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 내용은 자,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최초로 PD만 고소를 취하를 검토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는 최초로가 한 일인데 최초로는 고소를 취하하고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쓴 이재명만 고소를 유지해 가지고서 자기의 정적인 성남시장으로서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죽이기를 했다. 김병량이 이재명 죽이기를 해서 이재명이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의증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김진성의 의증인 거예요. 그래서 김진성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때문에 피고인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도대체 김진성과 이재명은 어떻게 엮였기에 이렇게 의증까지 해주면서 자기 위험을 무릅썼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성과 정진상, 김진성과 김용 무지 친합니다. 김진성이가 이재명을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 자, 언제 형님이라고 불렀냐면 김용희가 민주연구원 부원장 하던 놈이 딱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그때 이제 김용희가 긴급 체포가 되니까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 지금 긴급 체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김진성이가 바로 이재명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김진성이 바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형님 힘내십시오. 누구를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김진성이가 이재명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재명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김인섭이라고 있죠. 여러분 백현동에 야로 부린 백현동 인허가 봤는데 그 허가방 떴다방 만들어 놓고 그 야로 부린 김인섭. 이 김인섭이를 이재명은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김인섭이 또 이 김진성하고 찐찐이에요. 그래서 원래가 이재명이가 이 의증을 부탁할 때 이재명이가 김인섭한테 얘기하면 또 김인섭이가 다시 또 김진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진술해달라 이런 부탁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형님 관계야. 그러니까 다 지금 형님 동생이야. 이재명, 김진성, 김인섭 다 형님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김진성이가 정진상 또 김용하고도 다 아주 친하게 지내는 막역한 사이예요. 브라더스야, 브라더스. 근데 자, 이 지금 김진석이가 왜 빡쳤느냐 이거예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전부 다 털어놨느냐? 첫 번째 털어놓은 이유는요. 검찰에 끌려가니까 이 검찰에 끌려가면요. 웬만한 거 다 풀게 돼 있어. 풀지 말래도 다 풀어. 그래서 검찰이 바보니까 그냥 얘기합니까? 다친 거 탁탁탁탁 들이대면서 너 몇 월 며칠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안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모든 걸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살자고 꼬리자리를 딱 했거든. 나 김진성 몰라? 김진성 저 새끼가 지금 지 멋대로 얘기하는 거야. 나 의정교사 한 적 없어. 그러면서 꼬리자기를 딱 하니까 김진성이가 마지막 피고인 신문 2024년 2월에 나와서 피고인 신문 할 때 서운하다. 나를 갖다 꼬리 자르게 했다. 그렇게 이제 서운하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재명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김진성과의 관계를 우리는 애증의 관계, 위험한 관계다. 그런데 애증의 관계, 위험한 관계인데 내가 그렇게 위험한 걸 부탁했겠느냐. 지도 애증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한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이. 근데 내가 그런 관계인데 내가 부탁을 했겠느냐, 위증을. 야, 애증의 관계라고 말할 정도라면 얼마나 가까운 관계야. 형님, 동생 관계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김진성이가 서운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과 이재명은 완전 찐찐 브라더스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가까운 거예요. 왜 가까워졌느냐? 그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김진성이가 김병량 씨의 수행비서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병량과의 그 껄끄러운 지가 범했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김진성을 내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진성을 일부러 김용이나 정진상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특히 이재명이 가장 믿는 지민섭을 집어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또 돈으로 관리를 했다는 그게 바로 20억 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 사람을 만들어 놨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증의 관계가 되는 거지. 왜 근데 애증이야? 맞을지도 몰라.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가 애도 있지만 김병남과 껄끄러우니까 증도 있겠지. 속으로는 저 새끼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입을 좀 입틀 막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 하지만 저놈이 또 부르면 골치 아프니까 또 비유를 맞췄겠지. 비유를 맞췄을 거 아니에요. 또 김진성이는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또 시장한테 일개 또 공무원이 한참 떨어지는 공무원이 또 형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만큼 뭔가 또 김진성 입장에서는 나 이재명 당신의 약점을 쥐고 있어?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지. 자,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김진성이야. 아니 뭐 저기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내가 뭐 그냥 형님 한 거지만 막상 검찰에 들어가가지고서 저 새끼 때문에 괜히 내가 깜빡하게 생기니까 다 풀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법정에 나와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진성이 다 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님 동생 관계였는데 다 불어버리니까 그냥 빼박이가 된 거예요. 그 녹음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가 배신 때리는데 아주 능한 놈인데 이놈도 측근들 다 배신 때려가지고 다 막 목숨 끊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김진성한테 제대로 배신을 당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스모킹공은 김진성입니다. 재미있으셨죠? 재미있었다면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달아주시고 강신업TV 구독 지금 바로 해주시고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